자, 의학생리학 혈액 4강은 혈액형에 대한 것입니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혈액형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이 응집원입니다. 어글루티노젠인데, 이 어글루티노젠은 항원항체 반응으로 따지면은 안티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혈구에서는 그 항원항체 반응이 혈구 응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어글루티노젠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붙은 것이죠. 잘 아시다시피 휴먼 혈액에서 가장 주가 되는 어글루티노젠은 바로 A 안티젠하고 B 안티젠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전이 되고 A하고 B가 이제 우성 도미넌트한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피노타입은 우리가 B형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BB 호모자이거스 BB 있거나 아니면 헤테로자이거스 BO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휴먼에서는 대략 4가지 주요 혈액형이 있겠습니다. ABO식 혈액형에서 즉 A형 그리고 B형 그리고 AB형 그리고 O형이 되겠죠. O형은 A 안티젠, B 안티젠을 다 갖고 있지 않은 경우가 해당이 되고 AB형은 A 안티젠, B 안티젠을 둘 다 갖고 있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안티젠은 우리가 꼭 혈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혈액에서도 있고 셀리버리 글랜드에도 있고 분비선 그리고 셀리바 침에도 있고 또 판크레아스 그리고 키드니에도 있고 리버, 렁, 테스티스, 고환 그리고 시멘, 정액 그리고 엠니오틱 플루이드에도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물론 ABO식 혈액형이 그 휴먼에서 가장 주가 되고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우리가 그 외에 AB 안티젠 말고도 다른 안티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RH 혈액형 RH, 또 MNS, 루테란, 켈, 키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휴먼에서는 그 혈액형의 타입이 이게 다 컨비네이션이 되면 대략 500 빌리언 즉 5천억 개 이상의 혈액형이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안티젠과 B 안티젠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안티젠하고 B 안티젠은 사실은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그 탄수화물 분자 하나의 차이에 의해서 가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 구조는 여기 H 안티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H 안티젠에서 A 안티젠 같은 경우는 카보하이드레이트 분자, 요 H 안티젠은 이제 마찬가지로 전부 카보하이드레이트 분자인데 세라마이드에 붙어 있는 카보하이드레이트 5개 올리고세카라이드인데 요 끝에 A 안티젠 같은 경우는 N-아세틸 갈락토사민이 붙어 있고 B 안티젠 같은 경우에는 그 H 안티젠에 갈락토지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의 탄수화물 분자의 차이인 것이죠. 다음은 응집원 어글루티노젠과 결합하는 응집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글루티닌 응집소는 항원항체로 보면은 안티바디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응집소는 주로 IgM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IgM, 물론 IgG도 있지만 주로 IgM인데, 우리가 IgM은 IgG가 5개 정도 모여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려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이것이 어떤 J체인인가? 어떤 체인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IgG 같은 경우는 항원이 결합하는 부위가 두 군데라고 한다면은 이 IgM 같은 경우는 10군데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적혈구가 만약에 이렇게 결합하게 된다면은 IgM에 상당히 많은 적혈구가 결합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IgM에는 IgM 응집소가 있게 되면은 적혈구가 일단 모이게 돼서,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글루티네이션 한다 그래서 응집소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준 거죠. 자, 그러면은 각 혈액형별로 혈장에 어떤 그 응집소를 갖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혈액형 O형, A형, B형, AB형 이렇게 있는데, O형 같은 경우는 안티-A 응집소를 갖고 있고, 또 안티-B 응집소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A형 같은 경우는 안티-B를 갖고 있습니다. 즉, 자세히 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항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응집소는 갖고 있지 않은 거죠. 즉, 이 블러드 A 타입은 A 안티젠을 갖고 있는데 안티 A는 이 플라즈마에 없고 안티 B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혈액형 B형 같은 경우는 또 안티 A를 갖고 있고, AB형은 어떠한 안티 A 또는 안티 B도 갖고 있지 않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왜 그러냐면은 밑에 설명이 있는데 이 안티젠 A하고 B하고 비슷한 안티젠들이 사실은 혈구세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소장의 박테리아라든가 이런 푸드에도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기가 이제 태어나게 되면은 이러한 푸드를 먹게 된다든가 하게 되면은 이런 A 안티젠, B 안티젠에 대한 챌린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몸에서 면역계는 어떻습니까? 그 자기 자신의 어떤 항원에 대한 항체는 만들지 않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논셀프, 자기가 한테 없는 그런 항원, 자기한테 없는 종류의 항원에 대해서만 항체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논셀프 안티젠에 대해서는 안티바디를 만들지만 셀프 안티젠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면역 관용이라고 그러죠. 이뮨 톨러런스. 자, 그래서 만약에 A형을 갖고 있는 A형인 태아를 한번 보면은 물론 태어나게 되면 A와 B 모든 항원에 대해서 노출이 되지만 A는 자기한테
항원인 거죠. 그래서 이 셀프 안티젠에 대해서는 항체를 만드는 기전이 제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비 안티젠에 대해서는 이거는 논셀프 안티젠이니까 이거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기전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대략 태어난 이후에 2에서 8개월간에 걸쳐서 디벨로프먼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A형인 혈액형에는 혈장에 어글루티닌으로 음집소로 안티비를 갖고 있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렇다면은 이 혈장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혈구세포를 반응을 해보면은 O형인 혈액형에서 채취한 플라스마에서는 다른 A형, B형, AB형에 대해서 이 혈구 세포들을 응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응집소를 이용해서 어떤 모르는 혈액형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혈액이 안티-A와 안티-B에 전부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 혈액형은 당연히 그 혈구에 A 안티젠, B 안티젠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O형이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혈액이 안티-B에는 반응하지 않고 안티-A에만 반응해서 응집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혈액형이 A형이 되겠죠. A형이 되는데 지금 이거는 이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혈액형 A 타입은 안티-B와 반응했을 때 응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안티-A와 반응시켰을 때는 이렇게 응집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안티-B와 반응해서 안티-B에만 반응하는 그 혈액형은 여기 B형이 되는데 여기 응집이 일어났죠. 하지만 안티-A에 대해서는 응집이 일어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AB형인 경우에는 안티-A와 안티-B 모두에 이렇게 응집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혈액은 AB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수혈 반응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수혈 반응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incompatible한 혈액형을 우리가 수혈했을 때 문제가 되는 반응이죠. 그래서 리시피언트의 플라스마가 갖고 있는 어글루티닌이 이 도너의 레드셀을 응집을 일으켰을 때, 이것이 만약에 응집이 된다면, 응집을 일으킨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파괴가 되겠죠. 헤몰라이시스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맞는 경우를 한번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는 아는데, 만약에 리시피언트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A형이라고 하고 도너의 혈액형이 이제 O형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A형인 사람의 혈장에는 우리가 어글루티닌이 안티-B가 있게 되죠. 자, 그리고
도너인 O형인 경우에 안티 A와 안티 B가 있죠. 자, 그럼 도너의 혈액을 우리가 리시피언트에다 넣어줬을 때 이 리시피언트의 플라스마에 있는 안티 B는 O형의 적혈구에 대해서 응집을 일으키지 않겠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도너의 혈장에 있는 안티 B 같은 경우, 안티 A가 이 A 적혈구, 리시피언트의 A형 적혈구에 대해서 용혈을 일으킬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자, 그것은 바로 도너의 어글루티닌이 이 리시피언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딜루션이 희석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시피언트의 체내는 우리가 70kg인 경우에 8%가 혈액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혈액이 5.6리터가 되죠. 6리터. 근데 보통 우리가 수혈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한 0.5리터를 수혈을 했다고 치면은 500ml를 수혈했다고 치면은 이 0.5리터에 있던 안티 A가 이 리시피언트의 몸에 들어가면은 10배 희석이 되죠. 그죠? 10분의 1로 희석이 되기 때문에 바로 이 타이터가 낮기 때문에 즉 우리가 타이터라는 건 항체에서 얘기하는데 그 타이터가 낮아지기 때문에 아주 희석이 돼서 그다지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리시피언트의 응집소가 도너의 혈구를 공격했을 때 우리가 어떤 수혈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부적합한 수혈을 해서 하게 되면은 처음에 immediate hemolysis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컴플리먼트 시스템에 의해서 이제 이 바로 활성화돼서 응집이 일어난 다음에 이 컴플리먼트 시스템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즉각적인 헤몰라이시스가 일어나게 된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덜 커먼하고 보통 딜레이드 헤몰라이시스가 이제 나중에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안티바디의 그 높은 타이터로 인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딜레이드 헤몰라이시스가 이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수혈을 해서 처음에 즉각적으로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 하더라도 조금 지나면은 계속 항체가 더 만들어지고 해서 이제 증상이 더 심해지는 거죠. 혹은 수혈을 만약에 2번 했다라고 한다면 훨씬 더 심해지겠죠. 2번째 수혈할 때 백시네이션하고 비슷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증상으로는 처음에는 이제 혈구 세포가 파괴가 되니까 헤몰라이시스가 일어나니까 이 혈구가 파괴되고 하면은 거기에 햄도 파괴되고 해서 플라스마의 빌리루빈 레벨이 약간 증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것이 이제 심해지면은 우리가 시비어 존디스, 황달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리고 리날 튜블에 어떤 데미지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뉴리아, 문요, 그리고 사망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혈 반응은
이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부적합한 리시피언트의 응집수와 도너의 혈구가 이제 응집을 일으키게 되면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적절한 그 수혈의 전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전략은 우리가 오토로거스 트랜스퓨전이 되겠죠. 자기 자신의 혈액을 공급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리 이제 내가 수술이 예정돼 있고 수술 동안에 만약에 피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미리 자신의 피를 뽑아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수술 동안에 만약에 트랜스퓨전이 필요하다면은 자신의 피를 다시 수혈받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적절한 철분 트리트먼트를 받으면서 대략 3주에 걸쳐서 1000에서 1500ml 정도를 확보해 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의 이점은 이제 당연히 우리가 헤테롤로거스 트랜스퓨전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에이즈의 감염이라든가 이런 간염, 이런 수혈을 통해서 전파되는 어떤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고, 또 트랜스퓨전 리액션의 리스크로부터 이제 상당히 안전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ABO식 혈액형 말고 RH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RH형은 레소스 멍키에서 우리가 발견됐다고 해서 RH형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CDE 안티젠이 있는데 그 중에 이 D 안티젠이 가장 안티제닉합니다. 그리고 RH 포지티브인 사람은 바로 이 D 어글루티노젠을 갖고 있는 경우죠. 혈구에. 이 RH 포지티브인 사람은 아시아인의 경우에는 99%가 RH 포지티브입니다. 그러니까 1% RH 네거티브인 사람은 1% 이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시아에서는 RH 네거티브인 혈액을 구하기가 상당히 힘들게 되는 거죠. 서양인들 경우에 있어서는 이 85%의 사람이 RH 포지티브이기 때문에 RH 네거티브인 사람을 그래도 어느 정도 있는 거죠. 자, RH 네거티브인 경우는 이제 D 안티젠을 갖고 있지 않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 D 안티젠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레드셀 외에 다른 조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음식물이나 소장 박테리아에도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직 이 레드셀에만 존재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RH 포지티브인 사람하고 RH 네거티브인 사람의 경우를 보면은 RH 포지티브인 사람은 이 D 안티젠에 대한 응집소 안티 D를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D 어글루티노젠이 이제 자기 항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항원에 대해서는 자기 항체를 만들지 않으니까 이 RH 포지티브인 사람은 이제 면역 관용에 의해서 이런 안티 D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이제 제거가 된 거죠. 그래서 안티 D를 만들지를 못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D 안티젠에 노출이 된다 하더라도 이 RH 포지티브인 사람은 안티 D를 만들지 못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RH 네거티브인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이 D 안티젠에 노출된 적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D 어글루티노젠에 노출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안티-D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티-D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D 항원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 이 안티-D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RH 네거티브인 사람이 RH 포지티브인 사람의 그 혈액을 수혈을 받았을 때, 이제 RH 포지티브인 사람의 그 혈구에 있는 어글루티노젠이 이제 RH 네거티브인 사람한테 와가지고 그 응집소를 만들게 자극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혈 반응, RH형에 있어서 수혈 반응은 RH 포지티브인 혈액을 RH 네거티브인 사람에게 수혈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수혈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어떤 즉각적인 그런 반응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RH 포지티브 그 혈구가 RH 네거티브인 사람의 이제 그 서큘레이션에 계속 돌아다니게 되죠. 그 서큘레이션에 돌아다니면서 계속 면역 기능을 항체 생산을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에서 4주에 걸쳐서 천천히 그 응집소를 이제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딜레이드 트랜스퓨전 리액션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 두 번째 그 수혈을 받게 되면은 이런 즉각적이고 심한 그 트랜스퓨전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RH형에서 어떤 수혈 반응에 문제가 되는 어떤 케이스 중에 하나인데 태아 저하구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리스로블라스토시스 피탈리스. 이 태아 저하구증은 이제 RH 네거티브 마더가 RH 포지티브 베이비를 임신했을 때 이제 발생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 베이비를 임신했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첫 번째 베이비를 딜리버리 하는 때, 즉 분만할 때 그 적은 양의 그 태아 혈액이 어머니 혈류로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어머니 그 틀러 들어간 그 RH 포지티브 혈액에 의해서 어머니 그 모체에서 안티바디 생산이 센스타이제이션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항체가 좀 생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분만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두 번째 베이비를 임신했을 때 이 어머니 모체에서 그 첫 번째 베이비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이후에 이제 만들어진 그 RH 안티바디, RH 항원에 대한 안티바디가 이제 그 태아로 가서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보통은 우리가 응집소라고 알려져 있는 IgM 형태의 응집소는 이 태반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분자량이 커서. 그런데 이제 그 IgG 형태의 그 anti-RH 안티바디는 이제 그 태반을 통과해서 그 태아로 가서 태아의 적혈구와 결합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베이비를 또 출산하는 과정에서 또 일부 혈액이 만약에 어머니 혈액으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이제 두 번째 센스타이제이션이 일어나서 더 많은 안티바디가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세 번째 베이비를 또 임신하게 되면은 약 10%의 확률로 에리스로블라스토시스 피탈리스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태아 저가구증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포스트파텀 피리어드 분만 이후에 그 어머니에게 그 안티 RH 안티바디를 주입을 하게 됩니다. 예방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분만 과정에서 일부 태아의 그 혈액이 어머니에게로 들어왔다면은 이 혈액을 우리가 혈구를 없앨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안티 RH 안티바디를 그 주입해 가지고 그 혈구를 없애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어머니의 면역계가 센시타이제이션 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략 한 90% 가까이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태아 저가구증이 이제 발생됐을 때 그 태아를 어떻게 치료할 건지 보면은 일단 어머니의 그 안티 RH 안티바디가 그 태아의 혈액으로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이때 치료는 이제 태아의 그 혈액을 대략 한 1.5시간 이상에 걸쳐서 천천히 RH 포지티브, 네가티브 혈액으로 이렇게 리플레이스 교체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태아의 그 이 RH 네가티브 혈액은 이제 그 안티 RH 안티바디에 대해서 공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태아에서 그 혈구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상으로 혈액 네 번째 동영상 강의, 그 혈액형에 대한 강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